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 성공 영업을 위한 보험시장 완전 분석. 자, 이번 시간은 3차신데요. 저는 이번 시간만큼은 정말 제가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우리 보험 영업인의 성과가 크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목을 2016 목표 달성 로드맵인데, 자, 지금까지 제가 1차시, 2차시에서 다뤘던 게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저는 이제 물타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런 트렌드 기반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 보험 영업 전략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신다면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프라인 현장에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주제들을 많이 전달했는데요.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임상작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과 창출을 하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플랜 구성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플랜 구성력 뭐냐? 보장 담보를 담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플랜 구성력에 제가 구성력이라고 하는 흰 역자를 쓴 이유는 뭐냐? 이것도 나름의 스킬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스토리를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어떻게 담는가, 뭐 스토리 담는 데서 소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방법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트렌드 보장 탑재인데 시절에 현장에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고객이 반응하는 그런 담보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2차 시 때도 또 1차 시 때도 살짝 언급한 예를 들어서 렉캔비. 자, 이런 것들이 모든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고객들이 점점 고령화 시절에 매머드급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간병인 사용 보장이 왜 인기였습니까? 간병인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 치료비가 왜 이렇게 인기입니까? 암 치료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처럼 일찍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 행위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시절에 맞는 담보를 탑재를 해야 거기에 딱딱 매칭이 돼서 우리 고객들이 청약에 쌓인 결과로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트렌드 보장 탑재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교 분석입니다. 요즘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컨설턴트가 요즘 건강 보장성, 특히나 특약담보가 많아지면서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게 자신감이 없다. 왜냐, 모르니까. 실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시절은요, 옛날에는 너무 단순했지만, 지금 시절은 건강보장에 대한 메디컬 지식도 필요하죠. 보험 약관 지식도 필요하죠.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보상에 대한 역량도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 올 한 해 동안 보상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I65.2 코드, 66 코드 같은 거 받아오면, 분쟁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코드에 있는데 안 주냐? 왜 질병 코드로 약관에 있는데 왜 안 지급하냐? 처음부터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시는 고객들이 많고, 설계사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또 보상의 경험이라든가 간접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면 또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면서 우리 고객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잘 지급받게끔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담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담보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래서 비교 분석이 매우 중요한 시절이 돼버렸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또 좋은 긍정적 결과가 생기느냐. 상품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잖아요. 자, 비교하다 보면 강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강점 위주의 보장 플랜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켓 이슈. 제가 앞단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물타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절 이슈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절 이슈와 전혀 다른 것으로 옛날 고조선 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뒤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건강보장성의 최근 25년 동안 성과를 내셨던 분들의 공통분모가 실손을 매개로 해서 개편 임박되니까 실손만 갖고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방향을 잡고요. 건강 정액 보장을 거기다가 더 어필하면서 다수의 청약권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실손 개편 이슈가 끝나는 거냐? 아니다. 실손이 5세대가 나오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 고객들이 이제 재가입주기가 도래하면서 또 고민하실 것도 있고, 또 실손에 대한 5세대를 가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장 금액의 축소가 많이 일어나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셔서 건강 정액 보장으로 터닝할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이슈가 있으니까, 요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요때 물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시장 이슈를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마켓 이슈를 활용해서 상품의 혹은 담보의 비교 강점을 가지고 그 시절에 맞는 보장 담보를 탑재해서 플랜을 구성하면 청약이 나온다. 자, 다시요. 마켓 이슈를 활용해서 상품의 강점을 담은 그런 보장에 최근 어필되고 있는 특약 담보들만 구성해서 하나의 좋은 플랜을 구성해 제안하면 청약이 나온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장 플랜 구성용 예시인데 제가 이 구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만점짜리는 아닌데 나름의 스토리를 담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왜 이렇게 플랜을 짰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만 여기서 제가 지금은 통합 안진단 시대니까 통합이라고 좀 써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자, 일반암, 소외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암 주요 치료비 보장 특약이 치료비 시대니까 가장 중요해서 요 담보 특약을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암 환자들이 고객님 어디에 많이 쏠리는지 아세요? 상급종합병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을 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고객님 그거 아세요? 암 환자들 중에 요즘 전염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염 환자는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술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실무적으로도 선생님들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전염 같은 경우는 항암 신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항암 약제를 쓴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항암 약제를 쓰다 보면 대부분 임상 단계에 있는 비급여를 많이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급여 약제는요, 정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것들을 반드시 탑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암과 관련된 로봇 수술은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비급여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중입자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행하는 게 본격적으로 2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중입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런 해당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척시조차도 MOU를 작성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유치해가지고 중입자 치료 센터를 건립한다고 할 정도이니 앞으로 중입자 치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치료 수혜자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보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중입자 치료가 반드시 양성자 치료보다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성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중입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세기 조절이 치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사선 치료 보장을 넣어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럴 때에 촘촘한 보장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나 이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항암 방사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자, 전체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 통합 암진단비인데 자, 암진단비를 최초 1회암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이암도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원발암, 신체 부위별로 전이암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부위에서 원발암이 생기든 전이암이 생기든 보장해줘서 거기서 한 번 받고 그 해당 부위가 소멸되잖아요.
전이암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암 진단비가 필요하고요. 자,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객님, 통합암 진단비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 전이암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지금 제안드리는 이런 보장은요, 나중에 원발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담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보장 플랜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화법적으로 하나로 쭉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 플랜의 스토리를 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모든 특약을 다 넣는다고 해서 좋은 플랜이 아니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위주로만 넣어주는 게 좋은 플랜이다. 자, 또 하나의 플랜을 한번 보드릴게요. 자,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했다. 그럼 중장년층이면 한 50대 이상의 고객군이다. 자, 그러면 이런 고객군들은 뇌심 질환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뇌심도 치료비 시대잖아요. 그래서 뇌심 주요 치료비 보장 들어가시고, 자,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급종합병원 뇌심 주요 치료비지는 기본적으로 권역센터를 포함해요. 지역 권역센터. 자, 그러면 뇌심 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처럼 암 진단받았다고 뭐 오늘 당장 내일 사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뇌심 질환은 촌각을 다툽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 병원에 가서 빠른 응급처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권역 심혈관 질환 센터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보장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끝.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술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혈관 질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나 뇌출혈, 협심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체 치료를 하는 이런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전 제거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혈전 제거 치료 보장에 관련된 수술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맥과 진단, 그 신부전 같은 것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술 방법으로서 고주파 냉각 절제 수술 보장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오래 살다 보니까요, 뇌질환 진단도 여러 번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앞단에 일과에서 뇌허혈 발작이라든가 뇌전증 같은 전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각을 보장받는 이러한 질환 담보들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만 보장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뇌과이나 허혈성 같은 심장 질환이 발생했을 때 큰 돈 들어가지 않는다.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없게 되는 이런 플랜을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많은 담보를 넣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고객분들의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담보들 위주로 구성한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플랜을 구성하는 힘이 필요하다. 무조건 뭐 좋은 거라고 다 넣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색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에 맞게끔 뇌심 주요 치료비, 간병인 집중 보장 플랜, 시니어 보장 집중 플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 그게 보장 플랜 구성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 보장 탑재인데요. 자,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2007년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생손보 업계에서의 암 보장의 담보 변화를 시기마다 중요하게 이슈화 됐을 때를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정말 이거 한 장 정리하는데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봐. 자, 결국 이 파란색은요, 치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진단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떠신 것 같아요? 한 장을 쫙 펼쳐보니까 진단비 시대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깝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단비 시대에서,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치료비 시대로 넘어갔고요. 이 치료비 시대를 연 게 제가 볼 때는 이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장을 라이나 생명과 그 다음에 KB손보가 여러 젖히면서 그 중에서도 KB손보가 기여하는 바가 컸는데 소위 이제 우리 암 보장 시대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게 뭐냐? 소위 이제 항암 치료 시대를 열었는데 그 치료 시대를 연 첫 번째 구체적 계기는 뭐냐? 이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치료비와 관련된 보장 담보를 탑재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트렌드를 읽어야 돼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다빈치 로봇 수술이니까 정교해. 비용은 많이 들어도 정교해서 나 이 수술 받을래. 첨단 기술이잖아.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은요. 예전에 개흉술, 개복술 해서 흉터가 남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로봇 수술로, 로봇 수술도 일종의 복강용 수술 아닙니까?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니까 구멍이 이제 서너 개 뚫린 거예요. 자, 이런 로봇 수술한 거의 그림의 차이는 뭡니까? 그림의 차이는,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다시 지워 한번 볼게요. 그림의 차이는 뭐죠? 예,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흉터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다빈치 로봇 수술 받으신 분들의 상당 부분의 답변들은 뭐냐? 미관상의 목적도 크더라. 눈에 보여지는 평생 옷을 벗었을 때 수영장 가는데 옷을 벗었는데 이렇게 배에 어깨에 흉터가 남고 싶지 않더라. 가슴에 흉터가 남고 싶지 않더라.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매끈해지거든요. 티도 잘 안 나요. 이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돈을 들여서라도 나는 평생에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어서 치료받는 이러한 흐름으로도 가지만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도 자, 의료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자, 그냥 기본적인 수술, 암수술 치료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는 걸 탑재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암, 다빈치, 레버 아이까지 포함되는 로봇 수술까지 담보 탑재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게 트렌드를 읽는 힘이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담보를 설정해 주시는 거다. 그래야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는다. 그래야 필요담보로 생각하고 사인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의 제한력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진짜 약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도 청량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자, 뭐냐. 자, 종수술비 특별 약관에 보니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더라도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 해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근데 비슷한 종수술비인 것 같은데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거 하나만 지급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자, 수술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한 번만 주고 하나는 두 번만 준다. 같은 종수술비여도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소암 환자인데, 죄송합니다. 유방 환자인데 유방 전 절제술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방 환자의 경우에 브라카 유전자로서 BRCA2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방 환자의 그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난소암에서도 동일한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방암 수술을 받고 뭐 검진하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난소까지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 이분이 유방에 암이 있어서 전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난소암은 없었는데 자궁에 근종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척추를 하는 수술을 했는데, 자, 이럴 때에 각각의 수술이고, 의학적 목적이 다르죠? 신체 부위 다르죠? 두 번 받는데, 자, 아래의 약관에서는 한 번밖에 못 받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험약관은요, 보험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잖아요.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급부의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고객님 이런 담보 중심으로 가시는 게 고객님한테 훨씬 보험금 받기에 유리합니다. 라고 했더니 고객이 이거 하나에 사인하더라는 거죠. 우리 고객들이 의외로요. 모든 것에 만족해서 사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런 비유 듭니다. 예, 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옛날에 배우자들하고 결혼했을 때 소개팅 나갔는데 별로 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느 한순간 한 포인트에 감동받았거든요. 이 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야, 키가 큰 것도 아니야, 재미도 없어, 유머 감각도 없어. 그랬는데, 어느 날, 두 번째 소개팅을 하는 날, 자, 식사하러 갔는데, 남자가 일어서서 의자를 빼주는 거예요. 그 매너에 뿅 가가지고, 예, 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계약 사인?
그래서 인생이 좀 약간 왜곡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이 다 만족돼서 사인하지 않아요. 어떤 한 포인트가 강렬하게 와닿았을 때 그걸 가지고도 사인이 이루어진다. 그걸 소위 우리가 경제 효과로 봤을 때 너치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보장 내용의 상품의 스펙들을 비교해서 숙지하고 있을 때 더 강력한 파워 무기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 이래요. 자, 유방암 같은 경우에 회사마다 상품의 정의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일반암으로 주고요. 어떤 회사는 소액암으로 주고요. 어떤 회사는 소액암으로도 주고 어떤 회사는 일반암으로도 줍니다. 이것을 각 회사별로 각각을 암진단인 정의를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을 일반암으로 보장받는 걸 선호하시는 고객들한테는 A사, 뭐 예를 들어서 B사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그렇게 니즈가 크시지 않은 분들은 소액암으로 주고 또 일반암 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방암이 일반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비교 우익 장점을 파악해서 고객들한테 제안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담보의 비교 능력이 사실 옛날엔 필요하지 않았는데 요번 26년도 특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요구되는 역량이다.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켓 이슈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손 이슈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실손 5세대 개편 이슈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보장이 좋아진다는 분들도 있지만 나빠진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보장의 축소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비급여 쪽의 보장의 축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케팅 포인트가 지금 25년 동안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 부분에 집중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26년 최선 상반기까지는 5세대가 나오더라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돼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으로 있게 마케팅 전략을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급여 보장 담보를 강화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 중입자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항암 신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책사항 중에, 실손의 면책사항 중에 필수 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비가 실손의 면책사항이거든요. 근데 간병비의 90%를 차지하는 게 간병인 사용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인 사용비용에 대한 보장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는 사실은 장애 나오기까지는 실손에서 보장합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물리치료 정도, 이런 것들은 장애 환자들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보장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실손 하나만 믿고 가면 좀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손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것들이 실질적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에서 빵꾸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하이프 시설 소액 지급하네, 맘모터 시설 소액 지급하네, 전립선 교차수 소액 지급하네, 백내장은 아예 안 준다고 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왜냐? 수술에서 지금 그만큼 분쟁 갈등도 많아지고 소리를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술을 건강 정액 보장으로 채워줘야 된다 하면서 하이프 시술을 이렇게 여성 경증 수술, 여성 특정 수술 이렇게 조합을 했더니 600만 원까지 나오네요, 뭐 500만 원까지 나오네요 하면서 실손의 대체제로 마케팅을 펼치더라. 그러니까 실손 이슈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통 건강 정액 보장을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 죽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 내가 쓸 수 있는 사망보험. 자, 2차 시대 제가 사망보험을 유도가를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 연금 재원으로서 종신보험을 제안을 하더라. 그러면 지금 시제를 맞게끔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실질적인 이 솔루션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연금 받을 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연금 개시되기 직전에, 요즘 인피 들어가기 전에 다 55세 정도까지가 근무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젊으신데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이 불안정하잖아요. 이때에 연금 지원 내지는 소득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소득 크레바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소위 사망보험 유동화 솔루션입니다 하면서, 실제 사망보험 솔루션 보니까 55세서부터 연금 전환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시기에 자, 소득의 부족분, 자, 국민연금도 나오고 개인연금도 나오는데 거기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있던 자산에서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종신보험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마케팅적으로 펼쳐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할 게 너무나 많다, 지금. 예, 너무나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케팅 이슈는 뭐냐? 이렇게 양육비 14년간 나 몰라라. 자녀 죽자 봉우 타간 아무겨 나쁜 엄마 아빠. 아버지 사망보험금 모두 빼앗겼어요. 종교 지도자가 가져갔어요. 보통 이제 후견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하기 힘든 뭐 이제 지체아 같은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선천적으로. 이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 뭐 목사님, 신부님, 뭐 이런 분들 어떤 특정 분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분들이 후견인 역할을 해주면서 나중에 다 서류 왜곡해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전체 아들 사망 비버 사망보험 누구에게?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망보험은 원래 고유자산인데, 자, 이 고유자산인 사망보험금을 신탁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기,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하게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으로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대두가 되고 있다. 대두됐어요, 이미. 그래서 26년은 이걸로 갈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망보험 유동화 이슈는 아무 컨설턴트나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펀드 판매 권유 대행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만 이 부분과 관련된 컨설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인 신탁 계약을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이슈를 띄워가지고 지금 고액 계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신보험 가입하셔서 나중에 신탁계약 추후에 신탁계약 맺게 되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대상에게 지급된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한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시행된 거예요.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무엇까지가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형성되냐면 이거는 당장 26년도에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건강보험, 연금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 자, 간병보험. 자, 그러면 여기서 건강보험의 암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암 진단비를 신탁계약으로 맺어서 신탁사에게 맡겨놓은 다음에 내가 사망한 게 아니죠. 암보험은 내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니까 내가 혹시나 치매 걸리면 암보험 가입한 사실도 모를 테니까 내가 한 65세나 70세부터 암 진단보험금을 너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너가 나중에 나한테 분할로 매월 생활비 형태로 줘! 이런 식으로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확대하자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다.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청구권 신탁, 보험금과 관련된 청구권 신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시작 막 했는데 사망보험금부터 한번 해보고 나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자. 근데 이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시장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살아있을 때 이러한 보험상품을 활용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다잖아요. 보험을 가입하고도 치매가 걸려서 자기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탁사에다 맡겨놓으면 이제 신탁계약대로 집행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그래서 많이 주목받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법률계약을 신탁사하고 맺게 되고 신탁계약대로 지급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수익자에게 나중에 지급이 되는데 상속세 납부지원으로도 사망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사망보험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노후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해달라라고 신탁계를 맺으면 그렇게 집행하는 거고요. 미성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그러면 또 역시 신탁계약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래서 A 생명사하고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라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이기도 해요. 제가 사망하면 생명사에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사망보험을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탁계약을 맺게 되면 자, 이러한 사망보험금이 신탁사인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은행이다. 역시 A라는 은행한테 자, 사망보험이 생명보험사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은행은 신탁사가 돼서 이 신탁사가 사망보험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탁계약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내 아내한테 노후생활비를 줘. 그래서 신탁계약사가 이 사망보험 10년 동안 쟁기고 있다가 이거를 10년 후에 집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차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신탁계약 내용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아주 앞으로 시장성이 많은 그런 마켓 이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계속 이게 달궈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의미 있는 고액계약이 이미 나왔고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적 이슈로는요, 지금 또 보험료가 오른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보험회사들이 1월 달서부터 보험료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절판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4월 달에도, 25년 4월 달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고객들이 식상해 하는 감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대단히 괜찮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 역량, 성과 창출은 필수 역량 4가지에서 나온다.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신다면 가만 고객 발굴에 항상 매진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단기 이슈와 장기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단기 이슈는 보험료 인상 이슈, 그다음에 실손 개편 이슈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 장기 이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망분 유동화라든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이슈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솔루션이 아닙니다. 자, 그 상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제안하셔야지. 그래서 이 상품의 소득 크레바스를 막아주는 것이다 라고 그 활용도를 얘기하셔야 청약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보험 영업인의 디테일한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약관 역량, 보상 역량, 시장 이슈 발굴 역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갖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26년도에 엄청나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짓눌려 사실 정도로 성과에 눌려 사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6년 대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